오늘은 약 1년 넘게 세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청담동 술자리의 첼리스트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뭐 하고 싶은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냥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지냈어요. 얼마 전에 서초경찰서에서 제가 무혐의라고 통지서가 왔고요. 아, 잘 됐네요. 그것에 저는 정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법이 진실을 알아주는구나. 네.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습니까? 술자리는 있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이세창 이라는 인수위 쪽에 있었던 그분이 윤석열 계셨고요.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요. 김앤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 네. 또 뭐 사채업 이런 쪽에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부업 쪽에. 네. 그러면 4명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네. 거기 선생님께서는 초청받아 가시게 된 거고. 그날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저도 처음 주소를 받아서 찍고 가게 됐고 거기가 청담동인 건 맞아요. 네, 음악을 하는 곳인지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고 거기 이렇게 오브리 해주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뭐 별로 힘들지 않게 신청 받고 제가 연주해드리고 뭐 동백아가씨라든지 뭐 사랑투라든지 이런 얘기 했지만 그날 연주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냥 그분들이 없었던 것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거짓말들을 뭐 해낼 수가 있어 막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첼리스트는 그 이순환 씨, 동거남, 청담동 제보자한테 그러면은 그 부풀려서 얘기를 했느냐? 네. 그 집요한 그 이순환이 20번이 넘는 전화를 하고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데 동거 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야 되고 오죽하면 그 집에 가는 동안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또 맞을까봐. 그 전에도 폭행을 당한 적이 자주 있었고요. 그 이순환 씨한테? 예. 항상 뭐 제가 그 사람을 때린 것처럼 뭐 같이 싸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180 넘는 100kg 되는 사람이 키 160에 40 몇 킬로 나가는 여자랑 싸우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맘먹고 때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중에 저번 실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첼리스트가 이렇게 진단서를 띈,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와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뭐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저기다 저 이순환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 네. 지금 이렇게 첼리스트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의무 기록 양식도 여기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근무하시는 저희 선배님한테 그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선배님한테 확인했더니 양식이 맞다. 네. 예,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 서울대병원 거는 전 남편 것이다. 출력 시점이 2021년 7월 30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교제하고 있던 게 맞습니다. 첼리스트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아니, 당신들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은 저기 이순환, 동거남, 청담동 제보자 그 사람한테 했어요. 대중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했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동거남인 그 이순환 씨한테 했던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순환 씨가 강진구한테 넘겼고 그게 더 탐사를 통해 나갔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그 당한 피해라고요, 이게. 왜 첼리스트를 욕합니까?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연히 대중들에게 이런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2022년 10월 24일) 날 보도가 됐고 그날 낮에 이제 김일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때 보도가 될 때까지 더 탐사 강진구 기자라든가 그쪽 측에서 첼리스트님께 연락이 온 적은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 방송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요? 네,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 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서 그 다음부터 받지 않았고요. 뭐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전 드릴 말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그날의 일 뭐 이렇게 물어봤지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순환의 그 녹취만 듣고 이순환의 얘기만 듣고 100% 무도를 한 거지. 그렇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난데 왜 그 제보자가 집에 있던 제보자 얘기를 듣죠? 왜 청담동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도 내가 있는데. 저는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진구한테 도대체 뭡니까? 정말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게 된 거고요. 뭐 변호사를 대주겠다. 뭐 자기네 쪽에서 다 해줄 테니 얘기를 해라. 뭘 얘기하냐고요. 청담동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모 업장을 지금 이제 그 경찰은 찾아냈어요. 단지 수사해서 발표를 안 했을 뿐이고 그런데 관련해 갖고 지금 이 더 탐사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뉴탐사 팀에서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이미키 씨 업장 노년동에 있는 업장으로 간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죠.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업장은 그 일대를 다 뒤져봐도 거기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 업장 이름이 아까 뭐 라고 하셨는데 이미키 씨 업장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강진구 기자가 뭐 사진이랑 뭐 보내왔더라고요. 이미키 씨 사진이랑 뭐 그래서 저는 그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는 모르는 장소다. 전혀 모릅니다. 그거를 그렇게 김의경 의원한테 전달한 거고. 그렇죠. 해당 녹취를.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손쉽게 그 팩트 체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청담동 알잖아요. 교통체증 거기 24시간 교통체증인데 거기서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버스 타고 갑니까? 택시 타고 갑니까? 자기 승용차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30대만 세웁니까? 윤석열이 오는데 엄청난 경호 인력. 그것 때문에 아마 청담동에서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면 엄청난 그 시민들의 원성과 이 인간들은 아직도 그 술자리가 있다. 뭐 법정 가서 그 히든카드를 까겠다. 히든카드가 있나? 아이고. 히든카드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저기 강진구가. 없다고 했어요. 공공의 사안에 있으면 자기들 임의적으로 깔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아무리 그 상대하고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권과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갖고 그냥 무턱대고 보도만 했다? 그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나 모르겠어. 임금님기는 당락이기도 아니고 이건 어떤 저널리즘의 윤리에도 사실로 믿을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도 공공의 분명한 이익에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사실은 뭐 스모킹건도 없는데 밝혔다라는 것도 이제 다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저 뒤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아예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도 나올 텐데 그건 잠시 후에 듣고 방송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까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300개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순환한테.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다 지금 네, 고소한 상태지만 혼자서 정말 많은 상상을 하고요. 오늘은 내가 누구랑 잤다가 그 다음날은 또 누구랑 잤다가 또 너가 똑바로 얘기하면 너는 정말 영웅이 될 거야. 무슨 영화를 혼자 시나리오 쓰는 자기가 작가인 것처럼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까 화가 나면 뭐 걸레, 창녕,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그 뭐 성기를 얘기하면서요. 그냥 더러워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그 2022년 7월 말로 해서 이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갈등 관계가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갈등 관계인 그 첼리스트의 그 녹취를 더 탐사에 제공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도였을까? 너 뭐 골탕 먹어봐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적어도 저는 강진구가요. 강진구가 이것을 보도를 하려고 그 마음을 먹었으면 아까 첫 번째로 그 첼리스트에게 그 사실 유무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느냐가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보를 직접 받은 그 이순환과 첼리스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는 사람은 이순환이 아니죠. 7월 말에 이제 이순환하고 그 첼리스트가 이제 동거를 끝냅니다. 끝냈죠. 나왔어요. 그래서 결별? 결별을 했고 그리고 아마 100일 뒤라고 하니 12월 3일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이순환 씨가 있는 가운데서 짐을 빼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환 씨 없는 가운데서 사전에 이 변호사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그날은 이제 이순환 씨가 없는 걸로 해서 짐을 가져가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변호사들끼리 그냥 뭐 지인들끼리 중간에 각자의 물건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는 그냥 누군가 이제 그냥 지인들이 와서 참관인이 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권지현하고 안 실장이 들어와서 권지현 기자라고 아시죠? 부동산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럼 그 여자가 기자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변호사를 샀고 결국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100일 만에 그 살던 집에 짐을 찾으러 가게 돼요. 그때 이순환이 분명히 집에 있으면 저랑 마찰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너의 지인 뭐 누구를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나는 나의 사람 이삿짐 아저씨랑 내 지인이랑 가겠다. 우리 변호사랑 걔네 변호사랑 얘기를 한 게 기자는 절대로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할 때였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다 모든 거를 약속을 마치고 제가 그 시간에 가요. 그 집에 여자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이순환이 나중에 기자가 그 여자들이 기자였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당장 수소문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다다음 날인가 만나요. 그때는 눈 똑바로 뜨고 막 질문을 하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람 맞냐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뭐 같은 여자로서 뭐 막 헛소리 하길래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녹음 키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날 다 얘기해 줬어요. 알고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이미 저희 변호사 권지현 둘 다 똑같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그게 1시간가량이 돼요.
근데 그걸 덧탐사에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권지현과 안 실장을 꽂아 넣은 것은 지금 이순환 씨가 집어 넣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이순환 씨와 강진구 그 일당이 한 배를 탄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첼리스트는 강진구한테 순순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변호사도 대줄게 등등 했는데 그거에 이제 따라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순환과 강진구 등이 짜고서 그 이전까지는 짐 절대 못 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알았어 그럼 짐 빼는 거 허락할 테니까는 와 라고 하면서 이제 상호간에 이렇게 무슨 이제 여기 이쪽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기자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냥 믿을 수 있는 이 개인 지인만 와서 같이 참관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걸 찍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순환 씨의 주장은 어떻죠? 그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도 그 반론이 왔는데 네. 강진구 기자만 빼고 기자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구만 아니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간에 기자나 이런 거 부르지 않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면 걱정하시는 게 강진구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취재해 오시고 이런 거를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따로 없이 해야 상호간에 요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 우리 이순환 씨가 그냥 강진구 이름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네. 자, 저 맥락 자체가 강진구 기자만 제외하고 아무 기자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순환 씨? 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김모 기자라고 있었어요. 네. 김모 기자도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김모 기자? 저도 아는 김모 기자. 네. 거길 가서 자기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가라고. 맞아요. 쫓겨났대요. 쫓겨났어. 인간으로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다리가 있어서 걸어는 다니지만 김성수는 제 다리를 2다리를 다 잘라놨어요. 보도 1년 뒤인 2023년 10월 24일 허위사실로 규명됐습니다. 수사기관 경찰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강진구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도 아니면 말고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올 초에 조선일보와 K스탯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69.9%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진영은 더 탐사 보도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보를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마당에 최강박과 그 떨거지 유튜버들은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사실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코인팔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선동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허용한다면, 민주진영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가세연을 비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남자친구한테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진짜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의 큰 일이 돼버렸고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했다고 해도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음성이 나가는 걸 사실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네. 제 음성을. 너무 끔찍했어요. 그냥
그냥 국민들 뭐 정권을 떠나서요. 모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